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와서 아마 수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 관련된 주제인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새롭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대단원의 주제는요, 시스템과 상호작용이고요. 그리고 역학적 시스템 중에서도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힘과 물체의 운동, 그리고 뉴턴의 운동 법칙, 만류인력, 그리고 중력이라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은요, 바로 물체의 운동 방식을 설명하는 체계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체의 운동 방식의 설명 체계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그 설명 체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과 그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잘 기억해 놔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그러한 용어들의 정리, 그리고 그러한 운동 법칙을 설명하는 설명 체계인 운동 법칙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먼저 나오는 개념이 바로 힘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실생활에서도 사실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바로 힘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러한 힘이라는 용어는요, 우리 과학에서는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라고 하는 건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양은 잘 알겠어. 내가 종이를 확 구겨? 그럼 힘 줘가지고 구기는 거잖아요. 그 종이의 모양이 바뀌죠. 아, 그럼 그 종이 뭐 받았다? 힘 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모양이 바뀌면은 그래, 힘 받은 거네. 운동 상태는 뭐야? 자, 운동 상태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빠르기, 즉 속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빠르기. 또는 그 물체가 만약에 운동하고 있었다면 운동하던 방향이 바로 그 물체의 운동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력과 운동 방향은요, 우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라고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냐면 속도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실상 실생활에서 속도와 속력을 그렇게 크게 구분해서 얘기하지는 않죠.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물리학을 배움에 있어서 이 두 의미를 이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때가 됐구나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이게 첫 시간에 이제 원소와 원자에 대해서 배웠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그 둘의 내용을 크게 구분하진 않지만 우리가 뉘앙스의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은 구분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속도와 속력까지도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있다가 이 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단위의 내용까지 해가지고 살펴볼 예정에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힘이라고 하는 것, 그 물체가 힘 받았다라고 한다면 모양이 바뀌거나 아니면 운동 상태인 속력이 바뀌거나 운동 방향이 바뀌면 우리는 힘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정지해 있는 물체가 있어. 또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라고 봅시다. 자, 등속 직선 운동 조금 말이 어려우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일정한 속력과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바로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라고 한 번에 얘기를 하고요. 자, 같은 말로 뭐도 있냐면 우리 속력과 방향 한 번에 뭐라고 쓰기로 했지? 속도라고 쓰기로 했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야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간에 계속 정지해 있는 물체거나 아니면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받지 않은 상태야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말이 이상하죠. 일단 힘을 받지 않았다? 운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힘을 안 받지? 사실은 우리가 이 말을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득력 있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받지 않는 이 말은 합력이, 즉 같은 말로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을 전부 다 합한, 즉 알짜 힘이 뭐다? 0이야 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렇게 선생님이 땅바닥에 아무리 그어도 평평하게 안 그어지네요. 자, 이렇게 물체를 갖다 놨어요.
자, 지금 지구에 지금 물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 위에 이렇게 땅 지각에 물체가 있으면은 사실상 이 물체에 뭐가 작용하냐면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뭐라고 하지? 중력.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힘 받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중력만 작용했다면 지구 안으로 얘가 지구 중심으로 쭉 하고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야? 지구의 지각이 바로 이 땅이 무엇을? 요 물체를 동일한 힘으로 위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떠받들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물체가 가만히 정지할 수 있는 거죠. 즉 이런 거 우리 지구 중심의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수직 항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물리 원 시간에 배웠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그냥 요 정지에 있는 물체가 힘을 받지 않는 상태야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간에 얘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요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과 그리고 수직 항력의 힘이 떠받들어주는 힘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두 힘의 합력, 즉 R자임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0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정지해 있는 상태는요, 힘을 받지 않았다. 더 설득력 있고 얘기하자면 합력이 0이야, R자임이 0이야 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아무런 힘을 받지 않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 모든 힘을 합했더니 0이 되기 때문에 힘을 받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힘을 받지 않은 상태, 즉 R자임이 0인 상태는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하는 운동하는 물체, 이 두 가지가 바로 힘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야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힘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띄워놨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뭐 우리 주변엔 이렇게 다양한 힘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 좀 배웠던 거 한번 얘기해 볼까? 전기력 같은 경우는 우리 이온 결합 이런 거 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뭐 정전기적, 인력 막 이런 거 있죠. 또는 뭐 같은 전압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 이런 것들이 전기력. 자기력은 뭐야? N극과 S극 서로 가깝게 가깝게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고요. 같은 극끼리는 서로 멀어지려는 척력이 작용해. 이런 전기력과 자기력은 뭐 인력이나 척력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찰력, 우리 무거운 물체 이렇게 옮기려면 그 바닥과의 마찰력 때문에 내가 운동시키려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체를 밀기 어려운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 우리 이제 청소할 때 책상 뒤로 밀 때 이제 마찰력이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탄성력, 용수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용수철의 복원력, 복원하려는 자기의 상태로 돌아오려는, 그래서 당겼다가 슉 놓으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이게 바로 탄성력. 뭐 부력, 여러분들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거, 지구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떠받들어 주고 있기도 하고요. 공기 저항력을 덜 받기 위한 그러한 우주선의 구조를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힘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가장 크게 만들어 온 요거 중력,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크게 해놓은 거거든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하고 중요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는요, 우리 힘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의했으니까 과연 이런 물체의 운동 방식을 설명하는 체계는 무엇인지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법칙은 우리 아이작 뉴턴 선생님, 과학자 분이 이게 만드신 거고요.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뉴턴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관성의 법칙은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닐 거예요. 관성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물체가 여기서 해볼까요? 처음 어떤 물체가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선생님은 이거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고집.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고집이 바로 관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어. 근데 그 물체가 R자임이 0일 때,
R자임이 0이야? 자, 그럼 그러한 운동을 하는 물체에 두 가지의 종류가 있었죠? 어떤 친구? R자임이 0이면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뭐 해야 돼? 그렇지, 등속 직선 운동해야 돼. 방향도 바뀌면 안 되고 속력도 바뀌면 안 되고, 이게 바로 R자임이 0인 우리가 과학적으로 힘을 정의할 때 힘을 받지 않은 상태로 취급할 수 있는 두 가지 운동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러한 물체들이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성질 고집을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뭐 하고 싶고 정지해 있고 싶고요.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관성의 크기가 나와 있죠.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하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돌을 가지고 왔어. 자, 길거리에 돌이 있었네. 그 옆에 뭣도 있었냐면요. 이렇게 나뭇잎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바람이 불었어요. 슝 하고 바람이 불었네. 자, 그 얘기는 돌과 그리고 이 나뭇잎에 동일한 힘의 크기로 힘이 작용한 거야. 동일한 힘이. 자, 그랬더니 돌은 가만히 있었는데요. 나뭇잎은 슉 하고 날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관성의 크기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즉, 관성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바로 관성의 크기인데, 이 성질이 크면 관성이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작은 거는요, 관성의 크기가 작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즉, 똑같은 힘으로 밀려 나갔는데 돌은 가만히 있고 나뭇잎은 날아갔어? 아, 자신의 운동 상태, 즉 정지하려는 이 정지 관성,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은 바로 돌이 더 크구나라고 여러분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야? 바로 질량이죠. 누가 더 가볍습니까? 나뭇잎이 더 가볍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힘을 받았을 때 자기의 정지 관성을 유지하려는 힘이 적기 때문에 슉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야. 아, 관성의 크기는요,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질량이 커지면 관성의 크기도 커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관성에 대한 예시를 조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마 실생활에서도 많이 관찰할 수 있는 예시인데요. 자, 먼저 정지해 있는 물체가 계속 정지하고 싶어하는 정지관성부터, 이런 걸 정지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휴지, 자, 우리 응가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응가할 때 우리 고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 손으로 똑 하고 우리 고상하게 이렇게 휴지를 뜯지는 않잖아요. 나 알고 있어, 그지? 그래서 옆에서 어떻게 손으로 한 손을 삑 뚫뚫 말아서 그냥 탁 하고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가지고 딱 끊잖아, 그지?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 그치? 자, 여기 보시면요, 요 두루마리 휴지, 얘는요 현재 정지에 있어. 근데 내가 강하게 힘을 딱 손목의 스냅으로 내리 찍잖아? 그러면은 얘는 뭐해? 움직이는 거야. 하지만 얘는 정지에 있고 싶기 때문에 비교적 약한 부분이, 그 점선 부분이 톡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즉, 요 휴지 두루마리의 정지 관성 때문에 내가 얘를 툭 하고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두루마리의 휴지가 더 많이 말려 있을수록 이 두루마리의 질량이 클수록 더 정지 관성이 커지겠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건 뭡니까? 버스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에 지금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일까요? 자,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크게. 똑같네. 손잡이가 있고, 자, 사람이 이렇게 있어. 띡띡. 자, 손 잡고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버스가 이동했네. 자, 이만큼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했어. 자, 그럼 그만큼 붙어있는 이 손잡이도 이동하겠죠. 손잡이가 이동하는데 나랑 이 손잡이, 요 손잡이랑 나는요, 그대로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 해. 정지하고 싶어 하는데 이 버스가 지 혼자 움직인 거잖아. 출발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 나랑 얘는 있고 싶어 하는데 요 달려있는 연결된 부분은요, 어쩔 수 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나의 발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발이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나와 이 손잡이가 둘이 어떻게? 밀려나가는.
이게 바로 내가 나는 정지하고 싶지만 버스가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지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운동관성입니다. 운동하는 물체에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고 싶어하는 바로 운동관성이에요. 운동관성. 자, 역시 마찬가지. 운동하던 버스가 막 있어. 운동하던 버스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급정거했네? 나는 처음에 등속 직선 운동한 것처럼 계속 운동하고 싶은데 버스가 갑자기 정지해버리면 내가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바로 내가 운동하려는 그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운동관성이 되는 거고요. 우리 망치 머리를요, 이 망치 대에 꽂을 때 있잖아. 그 꽂아 놓고서는 땅으로 쿵 내리 찍잖아요. 그러면은 쿵 내리 찍고 바닥에 닿는 순간 정지해버리죠. 하지만 이 망치머리는 뭐 하고 싶어?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싶단 말이야. 운동하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망치 손잡이에 이 망치머리가 잘 끼워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바로 우리 운동관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계속 하다 보니까는 영상이 중간에 끊기더라고요. 지금 이거 두 번째 촬영하고 있거든요. 한번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여기 가속도 법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편집점이에요. 편집점. 자, 그럼 두 번째 운동 법칙 두 번째인 가속도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속도 법칙이야 라고 하는 말을 보고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아. 이 가속도라는 말은 들어보긴 했어. 사실은 우리 아버지들께서 이제 차 운전하실 때 악셀 밟아 악셀 이러는 거 들어봤어? 악셀에다 밟아라 뭐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그 악셀, 엑셀레이터. 그래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엑셀레이터의 약자인 A를 따서 우리 가속도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를 해요. 자,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일단은 속도라는 의미도 사실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잖아. 지금 그거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속력이라는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속력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아까 빠르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속력은요, 우리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속력은 1초 동안의 이동거리, 바로 이동거리의 변화가 바로 속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를 조금만 더 어려운 말로 써볼게요. 굳이 어렵게 써볼게요. 자, 같은 말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용어를 볼 때 우리가 조금 그 용어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이제 길러야 돼요. 그래서 그 눈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려운 말로 써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이나 이런 걸 볼 때는요, 어렵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썼을 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조금만 어렵게 배워봅시다. 1초 동안의 이동거리의 변화면요, 조금 어려운 말로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의 변화야. 와, 이게 무슨 말이야?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의 변화? 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국어 문제 풀 때도 비문학에서도 사실은 이런 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잘 알아두면 우리 자연계를 지망하는 학생들 또는 인문계를 지망하는 학생들 모두 다 이 내용을 해석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X당 Y, 이런 폼. 단위 시간 당 이동거리. 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으면 X분의 Y의 의미로 내가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얘를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의 변화? 이거 속력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시간당 이동거리구나. 이 정의에 따라서 시간당 이동거리구나, X분의 Y구나 라고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단위 한번 생각해 볼까? 시간은요, 일반적으로 몇 초? 1초, 2초, 3초, 초를 0으로 세컨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동거리는요, 미터라는 단위를 써요. 즉, 속력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냐면 미터, 자, 이게 분수는 뭐라고 쓰냐면 퍼, 세크.
미터 퍼 세크의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요 세크 앞에는 언제나 1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1초 동안에 몇 미터 갔니? 이게 바로 속력의 의미다 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요? 어렵지 않죠?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있었어? 자, 이 물체가 이쪽으로 2m per sec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대. 자, 이걸 보자마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세크 앞에 뭐가 생략? 1이 생략. 1초 동안에 2m 가나 봐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친구가 5초 동안 이동했다. 얘 몇 미터 갔니? 라고 물어본다면 1초에 2m잖아. 그럼 5초에는 5 곱해주면 10m 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운동을 하는 물체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요. 다시, 자, 똑같은 어떤 물체가 있어. 자, 얘는요 10m/s로 이동하고 있었대. 10m/s? 요거 세크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1초 동안에 10m 가나 봐. 얘 만약에 2초 동안 몇 미터 가니? 라고 한다면 1초에 10m니까 2초에는 20m 가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속력의 의미.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요 단위가 탄생하게 된 배경, 바로 x당 y라는 값에 의미를 도입을 해서 한번 이해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속도는 뭐야?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속력, 빠르기에다가 속력에다가 뭐의 개념까지 합한 거냐면 방향의 개념까지 합한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이너스 2m/s. 자, 속력은 속력. 자, 속도가 마이너스가 웬 말이야? 그죠? 플러스 값도 있고요, 마이너스 값도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방향을 고려했을 때, 즉 속도를 표현할 때 이 앞에 부호를 써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2m/s야 라고 한다면 요거 오른쪽으로 2m/s로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2m/s야 라고 하면 이거 왼쪽으로 가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속도의 방향까지 넣어가지고서는 그 방향을 부호로 나타낸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부호로 나타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속력과 속도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구나 라는 거 좀 손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속도랑 속력은 조금 알겠어. 자, 그러면은 가속도는 뭐야? 가속도 한번 볼까요? 자, 잠깐 여기서 필기 다 했을까요? 자,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 일단 혹시라도 필기 안 된 친구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유튜브로 확인하세요. 지울게요. 자, 지우고. 그렇다면은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가속도.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속도는요, 나와 있죠? 1초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이래, 이번에.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 또한 방향을 내포하고 있는 값이야. 그래서 얘도 방향을 내포하는, 크기와 방향 둘 다 내포하는 값이고요. 얘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래.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써보자고 했잖아. 그지? 단위, 단위 시간당. 시간당 뭐의 변화? 속도의 변화. 그래서 단위라는 말은요, 사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즉 단위 시간이면 1초? 1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1초. 1초당 속도의 변화. 근데 x당 y는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했냐면요, 가속도는요 x당 y, 시간당 속도니까 시간분의 뭐야? 속도의 변화. 속도의 변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속도의 변화. 1초 동안의 속도가 변화하는 양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들의 어떤 단위도 우리가 체크하고 싶다. 그럼 단위 시간은 초 쓰는 거죠. 속도의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 미터 퍼 세크로 쓰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잘 정리해보자. 밑에는 세크고요. 1분의 세크, 위에는 세크분의 미터야. 그럼 이거 단위 환산하려면 이렇게 번분수 알아요? 번분수? 같은 거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세크의 제곱.
먼 것 길이 곱해서 분자로 미터. 아, 가속도의 단위는요 바로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말이. 근데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우리 뭐라고 보는 것이 훨씬 좋냐면요, 아 요건 사실은 뭐야, 나눠 분리해 보면요, 세크 큰 퍼분의 미터 퍼 세크, 즉 1초, 이 세크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속도. 아, 요거 좀 단위 조금 어려웠다, 그죠? 이거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지만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럼 요것은요 여러분, 일단은 여기 옆에 나와 있지만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일단은 요거 우리 필기 안 된 친구들 필기해 주시고요. 요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설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공을 하나 준비했다. 내가 얘를 좀 센 힘으로 쳐보려고 해. 그래갖고 내가 해가지고, 자 우리 반 채원이 머리 한번 때리는 것처럼, 미안해요 채원아, 해갖고 한번 쳤어. 칠 거야. 그럼 얘를 한번 쳐볼게요. 자, 칩시다. 하나 둘 셋, 짠. 날아갔죠. 자, 세게 쳤더니 확 하고 날아갔어. 자, 이번에는 조금 같은 질량인데 내가 좀 약하게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톡 하고 건드려볼게. 자, 하나 둘 셋, 톡. 자, 어떤가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두 구슬을 치는데 차이점 생각해봐. 자, 두 구슬은요, 하나와 둘 다 질량은 똑같았어. 근데 하나는 조금 세게 쳤고요, 하나는 좀 약하게 쳤죠. 세게 친 친구는요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 어때요? 약하게 친 것보다 훨씬 크죠. 즉, 어떤 물체에 내가 힘을 작용했을 때 그 힘이 클수록 속도의 변화량, 즉 가속도는 클 거야 라는 거. 힘이 커지면 가속도는 커져. 힘과 가속도는 서로 비례관계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요런 이제 똑같은 질량을 가진 애를 또 준비해갖고 칠 거야. 그래갖고 또 세게 한번 쳐봤어. 해가지고 탕 하고 쳤어. 빨리 날아가겠죠. 자, 이번엔 똑같은 힘으로 칠 건데요, 내가 볼링공 갖고 왔어. 볼링공. 자, 벌써부터 선생님 여기 아플 것 같은데. 자, 쳐보겠습니다. 똑같은 힘으로 해가지고 쳤어. 짠! 아무리 세게 쳤는데, 똑같은 힘으로 쳤는데 천천히 날아가죠. 자, 둘을 비교했을 때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누가 더 큽니까? 차이점은 뭐야? 똑같은 힘으로 쳤지만 질량이 작은 애가 조금 더 빠르게 날아갔잖아. 역시 마찬가지. 질량이 작으면은 가속도는 커지는구나. 이번에는 가속도와 질량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속도는요, 힘에 비례하고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이게 바로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힘이 클수록, 그리고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은 크게 나타나요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 조금만 변형하잖아. 그럼 무슨 식이 나오는 거냐면 너무 신기해. 봐봐라. F는 우리 양변의 질량을 곱해볼까요? MA. 자, 요거 우리 중학교 때 아마 많이 배웠을 것 같아. 바로 요 식, F는 MA라고 외웠던 식이 바로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인 가속도에서 나온 식이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요 F라고 하는 거 힘, 포스의 약자고요. 질량 M이라고 쓰는 건요, 우리 매스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속도의 법칙이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또 이제 중간에 잘릴까봐 편집점 한번 잡겠습니다. 자, 편집점 편집. 자, 이렇게 우리 세 번째 법칙까지 왔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세 번째 법칙은요,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우리 쌍방폭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요. 자, 선생님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머리로 그 친구의 머리를 꽝 하고 때리 찍었어.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친구 머리 아프겠죠. 하지만 선생님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머리로 이 친구의 머리를 내리 찍는 순간 이 친구한테 내가 가해준 힘은요, 고스란히 이 친구의 머리도 나한테 똑같은 힘으로 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모든 힘은요,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고요, 내가 작용한 힘과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반작용은요, 항상 크기는 같고요, 방향은 반대로 작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아이스링크장에서 손뼉 밀치기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자, A가 B를 밀고요. B가 A를 밉니다. 라고 했을 때 A가 B를 미는 힘을 FAB라고 할게요. 그래서 A가 B를 밀어요. 이렇게. 그럼 B가 A를 밀어요. B가 A를 밀어요. 이렇게 하고 FBA라고 그냥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이랬을 때 A와 B 서로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A가 A와 B 사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때요?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한 힘의 크기는 같다 라고 하는 거. 즉 A가 B를 미는 힘이나 B가 A를 미는 힘이나 서로 방향은 반대일지 몰라도 이들의 절대값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여러분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지워볼게요. 일단 아무튼 힘의 크기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 질문이 있어. 그러면 A와 B가 밀려나겠죠. 속도는 어떨 것 같아요? 밀려나는 속도는 어떨까? 서로 같을까? 자, 만약에 A라고 하는 친구의 질량이 이만큼 M이라고 볼 거고요. B라는 친구는요, 여학생이니까 좀 질량이 작다라고 생각할게요. M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들의 힘은 똑같다며 우리 힘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요. F는요, MA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자,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그러면은 이 친구는와 이 친구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값은 힘이 서로 작용하는 힘이 같기 때문에 같아야 돼. 근데 이 질량이 큰 친구는요, 가속도가 그럼 어때야 돼? 얘는 작아야 되고요. 이 질량이 작은 친구는 가속도가 커야지 서로 곱했을 때 같을 수가 있는 거죠. 질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가속도는요, 질량이 작은 친구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A와 B가 밀려나는 속도의 변화, 즉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는 질량이 작은 B가 A보다 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 왜? A가 질량이 크기 때문에 덜 밀려나가 B는 질량이 작아서 더 1초 동안에 이동하는 속도가 빠를 거야 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A와 B가 밀려나는 거리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자, 밀려나는 거리 1초 동안에 이동하는 속도의 변화량이 얘가 크기 때문에 B가 더 멀리 밀려나가겠죠?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 B가 질량이 작기 때문에 거리는 더 많이 밀려나갈 거야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 작용 반작용 법칙과 앞에서 배운 가속도 법칙을 응용해서 세 가지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어와 목적어를 조금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그거까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가 이 두 힘이 반작용 관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이 주어와 목적어를 조금 바꿔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상황을 보면 A가 B를 밀고 있죠. 자, 그럼 동시에 B도 B는 B가 A를 미는 상황이 되는 거죠. 즉 A가 B를 밀면, 자,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봐. B도 A를 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은요, A가 B를 미는 힘과 그리고 B가 A를 미는 힘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두 힘은요, 크기는 서로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힘의 관계는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바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 관계가 바뀌어 있는 상태의 힘, 이 두 가지 힘은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중력할 때도 A가 지구를 당기고 지구도 A를 당기고 이랬을 때 그 두 중력의 관계가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일단 뉴턴의 법칙을 전부 공부해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편집 한번 하고요, 우리 만유인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점 짠!
자, 이렇게 만유인력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그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만유인력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구과학 시간에 뭐 배웠냐면요. 성운들이 있어. 자, 우주에 성운들이 있는데 이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뭐해? 가까워져. 서로 잡아당기면서 중심으로 모여들어. 그래서 우리 원시별의 형태를 이루잖아요. 그죠? 이때 이걸 우리 중력 수축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모든 입자는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요. 서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잡아당기려는 힘이 점점 세집니다. 이거 우리는 만유인력이다라고 전체적으로 큰 힘의 입장으로 봤을 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물체 M1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와 M2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었어? 그럼 이들이 서로 잡아당기는데 이 둘의 거리가 R만큼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얘네 사이에 작용하는 힘, 만유인력은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들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비례한다는 값을 조금 우리 는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자, 여기다가 얘 는으로 만들 수 있는 상수가 필요해요. 그 상수인 만유인력 상수를 곱해주면요, 이렇게 값을 는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G값은요, 우리 만유인력 상수라고 부릅니다. 만유인력 상수. 자, 요 식 한번 잠깐 기억을 해볼게요. 왜냐면 좀 이따 바로 뒤에 중력에 대해서 배울 때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 예정이 있거든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서 중력을 봅시다.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유인력의 한 종류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일반적으로 중력이야 라고 부릅니다. 만유인력의 한 종류다. 그래서 지구는요,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모든 지구의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다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을 봅시다. 지구의 질량 라지 M으로 표현해 봤고요. 요 라지 R은 지구의 반지름이야. 지구 반지름. 자, 그 여기 이거 스몰 m은 뭐냐면요, 사과의 질량을 표현한 거고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을 보십시다. 그럼 일단 이 사과한테도 바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자, 이 중력을 한번 내가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자, 써볼게요. 자, 중력은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만유인력은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자, 거리, 지구 중심부터 이만큼이 라지 R이고, 그리고 사과는요, 스몰 R만큼 떨어져 있다고 봅시다. 이 지각으로부터. 자, 그러면요, 만유인력은요, 라지 R 곱하기 스몰 R의 제곱. 아까 썼던 그 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R, 그 거리의 제곱분에 그들의 질량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자,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지구의 반지름은 엄청 넓어요. 자, 이 나무의 이 높이, 이거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크기 때문에 요 더한 값 자체는요, 사실상 그냥 지구 반지름으로 근사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요 값 자체가 사실은 그냥 R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죠. 왜냐면 스몰 R 값이 너무 작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펼 수 있냐? 중력이라고 하는 값은요,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라지 R, 즉 지구 반지름의 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곱하기 사과의 질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묶어보면요, 만유인력 상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값. 야, 지구의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지구의 반지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중력이라고 하는 값은 물체의 질량 곱하기 요거 싸그리 앞에서 뭐라고 적냐면 G라고 한번 묶어볼게요. 지구의 중력은 질량 곱하기 G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 G라고 표현한 값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앞에서 F는 MA 했잖아, 그치? 여기서 질량은 똑같은데 요 A 자리에 G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요 G는요, 뭐라고 읽냐면 중력 가속도라고 읽습니다. 중력 가속도. 가속도의 의미인데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9.8m/s의 제곱이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1초 동안에 9.8m/s씩 뭐해? 증가해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물체는요, 내가 똑 하고 떨어뜨렸어? 그럼 그 물체는 1초 동안에 9.8m/s씩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살짝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이따가 우리 5개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요거 한번 잘 기억해 놔주세요. 자, 요것이 바로 이제 중력을 표현하고요. 자, 이 식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F는 ma라고 쓰는 것처럼 F는 mg에다가 g는 중력 가속도가 9.8m/s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모두 같을까요? 자, OX. 자,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요, 과연 중력의 크기가 다 같을까? 물체에 관계없이. 자, 당연히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나한테 미치는 중력이나 아니면 한 개미가 있으면 그 개미한테 미치고 있는 중력이나 다 똑같지 않을까? 라고 5개념을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X가 정답이 돼요. 왜 그럴까? 일단 밑에 거 먼저 볼게요. 자, 그럼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바닥에 먼저 떨어진다? 볼링공, 골프공, 누가 먼저 떨어질까? 지구가 있어. 동시에 떨어뜨렸어. 당연히 볼링공이 먼저 떨어지지 않을까? 왜? 무거우니까 더 빨리 떨어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얘도 또한 뭐야? X야, X. 일단 이거 왜 그럴까? 자, 일단 우리 눈으로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지금 여기 옆에 선생님 요 지우개 있거든요. 요 지우개랑 분필이랑 여러분들 안 보이겠지만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아마 소리로 들을 수 있으려나? 그래서 선생님이 관찰해요.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휴지 있잖아. 휴지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공기 저항력 없게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뭐 건전지나 이런 떨어뜨려도 되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한번 해놓고 동시에 한번 짠하고 떨어뜨려 보세요. 동시에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러한 물체들은요. 9.8m/s의 제곱만큼의 중력 가속도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체든지 1초 동안에 9.8m/s씩 속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어떻게? 아무리 질량 차이가 있어도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밑에 볼게요. 자, 잠깐 없어졌다가 그지? 지우개 때문에. 자, 만약에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중력의 크기가 같다면요. 자, 여러분들 아마 이 실험, 방금 선생님이 실험 보여줄 때 집에서 한 번씩 떨어뜨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지금 중력의 크기가 같다면, 만약에 같다면, 봐봐. 지금 지구 옆에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물체가 있는 거니까 지구가 잡아 당기는 거잖아요. 지구한테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량이 큰 애가 있고요. 질량이 작은 애가 있어요. 만약에 중력의 크기가 똑같아? 그럼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코끼리를 내가 만약 강아지가 있어. 그럼 강아지를 내가 이렇게 강아지 인형이라고 할게요. 혹시 동물 학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강아지 인형을 내가 목줄을 잡고 잡아 당겼어. 그 힘으로 똑같은 힘으로 코끼리를 잡아 당겼어요. 자, 과연 강아지 인형을 잡아 당길 때랑 코끼리를 잡아 당길 때 똑같은 힘으로 잡아 당기면 강아지 인형은 나한테 딸려오겠지만 코끼리는 너무 질량이 크기 때문에 딸려오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죠? 마찬가지. 지구가 만약에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동일한 힘으로 잡아 당긴다면 얘도 똑같은 힘, 얘도 똑같은 힘으로 잡아 당긴다면 아마 지구로 가까이 가는 그 속도는요. 질량이 작은 애가 더 빠를 거고요. 질량이 큰 애는 더 느릴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똑같은 힘으로 잡아 당겼다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은 뭐냐면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요. 모든 물체는요. 9.8m/s씩 1초 동안에 9.8m/s씩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지구 시스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얘네 둘이 동시에 도착하기 위해서는요. 무거운 물체를 더 세게 잡아당겨야 되고요. 가벼운 물체를 좀 더 약하게 잡아당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동시에 딱 하고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다면 이렇게 동시에 떨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 과학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가 아니는 거예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5개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 그래서 한번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자, 만약에 중력이 있어. 그러면은 아마 이 무거운 물체랑 가벼운 물체가 있어도 아마 얘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이렇게 동시에 바닥에 도착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무거운 물체는요, 그 질량에 맞게 M 곱하기 G만큼의 힘으로 잡아 당겨질 거고요. 가벼운 물체는요, 스몰 m 곱하기 g의 형태로 잡아 당겨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m 곱하기 g의 곱셈, 요 g 값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이 힘은요, mg 값, 라지 m 곱하기 스몰 g 값이 더 크게 나타날 거야. 즉, 중력은 더 질량이 큰 애한테 더 크게 나타날 거야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무거운 애한테 더 큰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야? 동시에 떨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중력에 대한 얘기까지 마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조금 또 5개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지구가 있고요. 자, 이걸로 그냥 해볼까요? 자, 보면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라지 mg인 거죠. 자, 그럼 이건요, 지구가 라지 m을 당긴다 라는 힘이 바로 mg인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 라지 m은 지구를 당기지 않나? 똑같은 힘으로 당기겠죠. 그죠? 자, m이 지구를 당긴다. 자, 이 힘 어때요? 주어와 목적어 관계네? 주어와 목적어 관계가 서로 바뀌어 있죠? 아, 얘네 둘은 무슨 관계야? 반작용 관계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땡기는 힘과 그리고 지구를 m이 땡기는 힘은요, 자, 요게 바로 요거를 내가 A라고 논다고 얘가 B 힘이라고 논다면 FA, FB라고 놓을게요, 그냥. 그러면은 지구가 M을 당기는 힘은 즉 이게 FA가 되는 거고요. M이 지구를 당기는 힘, 요게 바로 FB가 되는 거고요. 이 둘은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의해서 같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지구가 라지 M을 당기는 힘이랑 지구가 스몰 m을 당기는 힘은 서로 다르다. 라지 M을 당길 때 힘이 더 크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지구가 스몰 m을 당기는 힘은요, 스몰 m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랑 똑같아. 왜냐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하지만 지구가 스몰 m을 당기는 힘과 지구가 라지 m을 당기는 힘은 서로 달라. 왜냐면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 과학에서 정의 내리는 힘이라고 하는 건요, 물체의 모양이나 아니면 운동 상태를 변화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했고요.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속력, 빠르기와 그리고 운동 방향을 얘기했고, 이 두 가지를 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운동 법칙.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식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그와의 설명 체계인 운동 법칙 3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세 번째, 만유인력과 중력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중력에서 나타날 수 있는 5개념 2가지를 조금 정리해 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물리학의 첫 번째 포문을 여는 수업을 끝을 내도록 할 거고요. 자, 요 내용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내용까지 5개념 없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